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유쾌하고 때로는 씁쓸한 현실을 파헤쳐볼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줄 진행자입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경영학과 가면 취업은 걱정 없지 라는 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가요? 한숨만 푹푹 나오죠. 정말 경영학과 나오면 다 취업 잘 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베일을 걷어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2026년에 발표한, 그러니까 2024년 졸업생들의 아주 따끈따끈한 취업 통계입니다. 미래에서 온 자료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이 숫자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저와 함께 흥미진진한 탐험을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네, 지호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뜬소문이나 카더라 통신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들여다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가 2026년 1월 9일에 발표한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진학이나 창업처럼 뭔가 미래를 도모하는 아름다운 계획을 제외하고 오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비율만을 가지고 실질적인 취업률을 따져볼 겁니다. 왜냐고요? 사실 진정한 의미의 취업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을 통해 그 안정성을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취업을 보여주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명확한 기준으로 어떤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펼쳐볼까요? 자, 드디어 대망의 탑 TIR, UNIVER, SITIS 순위입니다. 어떠세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학교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살짝 고개를 갸웃하실 학교도 있을 겁니다. 1위는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졸업생 424명 중 246명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에 성공해서 무려 81.3%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위는 서울대학교인데요. 79.6%로 고려대보다 조금 낮습니다. 어라? 서울대가 2등이라니 뭔가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 아닌가요?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3위는 서강대학교가 77.4%로 연세대학교 73.3%보다 위에 있습니다. 서강대가 연세대보다 높다니 이거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열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죠? 역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히 학교의 이름과 뿐만 아니라 경영학과 졸업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탄탄한 직장으로 진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순위도 기대되시죠? 자, 이제 좀 더 치열한 69% 라인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구간이야말로 진정한 강자들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쟁쟁한 서울권 대학들 사이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학교가 무려 68.7%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졸업생 263명 중 153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니 웬만한 서울권 대학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답게 정말 대단한데요. 동국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는 나란히 69.1%를 기록하며 선전했고 상명대학교도 68.6%로 그 뒤를 바싹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한양대학교는 67.8%, 한국외국어대학교는 67.6%로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한 싸움이죠.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히 취업률 100분율을 넘어 각 학교의 교육 역량과 졸업생들의 노력이 집약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우리 학교는 어디쯤일까? 하는 궁금증에 심장이 쫄깃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자, 60% 후반대 취업률을 기록한 대학들을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는 67.4%, 숭실대학교는 67.3%로 상위권에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명문대 중 하나인 성균관대학교가 66.8%로 예상보다는 살짝 뒤쪽에 위치했습니다. 와, 성균관대가 66.8%라니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살짝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순위가 조금 뒤쪽이네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아니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텐데요. 이 순위는 단면적인 수치일 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 뒤를 이어 건국대학교가 66%, 서울시립대학교가 65.6%,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가 65.4%를 기록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노력이 빛나는 순간들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다음 페이지에서도 흥미로운 대학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0% 중반대의 대학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64.1%로
졸업생 534명 중 231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꽤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광운대학교도 64.1%로 중앙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63.9%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요. 숙명여자대학교는 63.6%, 인하대학교는 63%로 이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이쯤 되니 어떤 학교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보다는 각 학교의 경영학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졸업생들이 어떤 분야로 주로 진출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딸기 맛이 초코맛보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초코맛이 맛없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숫자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 순위들이 여러분의 대학 선택이나 진로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60% 초반대의 대학들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가 62.9%로 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졸업생 82명 중 36명이 취업에 성공했네요. 한국공학대학교는 61.1%, 그리고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60.9%로 그 뒤를 잇습니다. 고려대 본교의 위세에 힘입어 세종캠퍼스도 선전하고 있네요. 가천대학교는 62.6%로 이 구간에서 강세를 보이며 국민대학교는 61.5%를 기록했습니다. 홍익대학교와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도 나란히 61%를 기록하며 비슷한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는 60.8%, 이화여자대학교는 60.7%로 60%대의 문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도 60% 초반이라니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이라는 것이 취업률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숫자 속에서 혹시 자신의 목표나 관심 있는 대학을 찾으셨나요? 각 학교마다 졸업생 수나 특성이 달라서 단순히 숫자만으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시 숫자는 정직하죠. 자, 이제 심장이 쫄깃해지는 구간입니다. 바로 50% 존. 이 숫자를 마주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가 59.1%, 경북대학교가 58.6%로 50%대에 머물렀습니다. 경희대랑 경북대가 50%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본 현실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수치를 보고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서울 명문대라고 알려진 경희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의 자존심인 경북대가 이렇다는 건 단순히 대학 이름만 보고 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처럼 들리네요.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경기대학교는 59.9%, 인천대학교는 58.4%, 명지대학교는 58.3%를 기록하며 이 50%대에 합류했습니다. 역시 취업의 문은 생각보다 넓지 않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숫자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만약 저기에 졸업했더라면 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50%대 취업률을 기록한 대학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는 57.9%, 서경대학교는 57.8%로 그 뒤를 잇습니다. 세종대학교는 55.7%, 제주대학교는 54.9%로 50% 중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54.6%, 전남대학교는 54.3%를 기록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학교가 더 좋다는 것을 넘어서 오늘날의 취업시장이 얼마나 냉정하고 현실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지방대라고 하면 무조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어떤 역량을 키웠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마치 여행을 갈 때 유명한 관광지보다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 더 인상 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숫자가 가진 의미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노고와 도전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0%대 중반존에 있는 대학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충북대학교는 53%, 조선대학교는 52.9%를 기록했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52.7%, 계명대학교는 52.5%로 이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와 한밭대학교는 나란히 52.2%를 기록하며 비슷한 취업률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동아대학교는 52%로 역시 이 50%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니,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50%대라니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오직 건강보험 직장 가입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대학 간판만으로는 더 이상 취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마치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편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취업시장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저도 더 진지하게 숫자를 해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도 절반 이상, 그러니까 졸업생의 50% 이상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에 성공한 대학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죠? 하지만 이제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리고 조금은 안타까운 50% 미만 구간을 볼 차례입니다. 아, 벌써부터 마음이 살짝 무거워지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 그 이면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테니까요. 일단 50%를 살짝 넘긴 대학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가 나란히 51.7%, 서울여자대학교가 51.4%로 아슬아슬하게 50%대 선을 지켜냈습니다. 이 대학들은 50%를 넘겼지만 다음 구간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대학들의 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숫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50% 미만 존입니다. 울산대학교는 47.8%, 부산대학교는 47.7%를 기록했습니다. 영남대학교는 46.4%, 부경대학교는 45.2%로 이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44.4%를 기록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수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학교나 학생들이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 졸업생들 중에는 고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을 바로 하지 않는 대신 더 큰 목표를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고 아, 저 학교는 취업이 안 되네 하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선택과 길이 있는 것이고 이 숫자는 그 선택의 결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 없이는 단순히 숫자에만 매몰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많은 숫자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업률이 높고 지방대라고 해서 무조건 취업률이 낮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막연한 고정관념들이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이죠. 보셨잖아요? 상위권에도 지방대가 있었고 하위권에도 명문대가 있었습니다. 학교 간판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 말이죠. 마치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따라해도 결국 만드는 사람의 손맛과 노력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를 줘도 사용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인 법이죠. 81%와 44%라는 극명한 숫자의 차이는 바로 이 개인의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바로 이 숫자를 바꾸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이제 오늘 저와 함께한 취업률 탐험의 대장정이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경영학과 취업률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죠. 이 모든 결과는 과연 학교 간판의 힘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피나는 노력 차이일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둘 다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또 다른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교의 이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이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찬반 토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자료는 교육부가 2026년 1월 9일에 발표한 2024년 졸업생 대상 통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는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